근데 이가 있죠? 예. 손에 있잖아, 그죠?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빠른 동작으로 입니다. 타짜. 그의 손은 확실히 우리의 눈보다 빨랐습니다. 3이죠? 예.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수만큼 자유자재로 화투패를 움직이는 것. 이것이 타짜의 조건입니다. 타짜는 이 마음대로 이걸 조정할 수가 있어요.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돈을 따게 하는 게 타짜는 다 됩니다. 19년 전 도박판을 떠난 전직 타짜 장병윤 씨. 영화와 함께 그의 손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0월 중순, 장병윤 씨가 살고 있는 산청의 작은 마을로 한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만 나와준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전에 뭐 가수원도 있고 농도 좀 있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다 떼어버렸어.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그는 타짜가 돼 그동안 잃은 것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게임 해가지고 잃어버린 돈은 같이 입을해야 돼요. 그거 본전 찾아나오면은 내가 망가져본다니까. 장 씨는 살 길이 막막하다는 그에게 다른 길을 찾아보자며 설득을 했습니다. 2시간 후 남자는 장병윤 씨의 설득에도 끝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대구에 있는 이상철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30년 전 재미삼아 시작한 도박으로 가족도 재산도 모두 잃었다는 이상철 씨. 하지만 그는 아직도 도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하셨어요? 예, 한 20일 전에 한 것 같아요. 그게 병이라 하는 게 돈이 조금 수준에 있을 때는 오늘 잃는 거는 부채 문제고 판이 어디서 안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난 여름 의류 노점상을 하며 모아두었던 돈마저 얼마 전 도박으로 날렸다는 이 씨. 그때 그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돈을 다 잃고 그 일행들을 한 사람 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 누가 나를 그 도박판에 끌어들였고 어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짜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내가 오늘 운이 없었구나 뭐 이 생각만 실력이 좀 딸리는구나 이 생각만 하지.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병든 몸과 감당하기 힘든 도박빚. 여기서 끝내기엔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상철 씨는 타짜가 되는 것만이 지난 30년을 보상받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타짜가 되는 것일까? 10년 경력의 타짜 박철우 씨. 그 역시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고 타짜가 됐다고 합니다. 바지 2개, 반팔 티셔츠 2개, 팬츠 2개, 양말 2개 딱 2개 숨어 사가지고 여자가 바로 나갔어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박판이나 쭉쭉 이제 돈 없으니까 도박도 못하고 나이는 먹었지, 기술 없지, 힘 없지, 배운 거 마땅치 않지, 돈 없지, 뭘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타짜가 박철호 씨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박 씨가 우리에게 기술을 공개하기로 한 건 아직도 도박을 운이나 실력이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 텔레비 나가죠? 먹으리들은 이제 포고들은 그래.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에 따르면 타짜들은 3가지 정도의 기술, 즉 속임수를 기본으로 쓰는데 패를 섞을 때부터 다릅니다. 뭐하고 티 아닙니까 그죠? 카드나 화투를 섞는 것 같지만 처음과 똑같은 순서로 배열됩니다. 정상인데 또 위에서 기회가 나오고 밑에서 보고가 있고 맨 밑에 강의 5개 있죠? 예. 이제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냥. 지금 맨 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카드를 섞은 후 패를 돌리게 되는데 이때에도 속임수가 사용됩니다. 바로 밑장 빼기라는 기술입니다. 윗장부터 순서대로 돌리는 것 같지만 순서를 바꿔 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패를 몰아주게 됩니다. 길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윗장을 빼는 척 밑장을 빼는데 여간에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옆으로 놔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작은 그대로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키죠. 가져왔어요. 타짜들은 게임의 유리한 패를 숨겼다가 자유자재로 바꾸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하고 아까 그 팔 강하고 다시 바꿔보죠. 여기서. 그럼 이 자는 어디 갔습니까? 이자 이 손에 따르고 갔죠. 현재 전국에는 타짜들이 활동하는 도박장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타짜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기술자 10명 있으면 지금 200명, 300명.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고. 오로지 운과 실력을 믿고 도박판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타짜들은 충고합니다. 우리 일은 잘 다니거든. 애가 돈 많이 다니면서 걔가 3천만 원 있으면 한 표시하거든. 더군다나 기술자한테 걸리면 그 사람이 돈 딸 확률은 1%도 없고 돈 잃을 확률은 2%예요. 100%도 아니고 2%. 하지만 타짜는 단순히 게임을 뛰는 선수와 같다고 합니다. 모든 게임은 소위 설계사가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와 만나는 동안에도 박철호 씨에게는 여러 통의 섭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요, 풀라 여기 2, 3호 하는데 영감들이 하는데 해봐, 그거 해가지고 무슨 타짜고 지겠어요. 오늘은 어디 뭐 게임장 큰 게임이 있으면 부를 테니까 그때 한번 내려와. 그래요, 내가 달려있으면 맞춰가지고 딱 부를게. 네, 전화 드릴게요. 그런 데나 자주 옵니까? 많이 오죠. 제가 한참 이제 신학일 때는 하루에 전화가 30통에서 50통 와요. 기술자들은 호구를 못 따를 여기서 대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의 설계사들이 설계되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 말로 박사가 차려놓고 저희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 설계사들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거의 먹고 살기 힘들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전승복 씨는 2년 전 사기 도박으로 큰 피해를 입은 후 1년 가까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며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사기 도박판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는 안 합니다. 뭐 제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뭐 보스들하고 100원짜리 보스들이 출입해 있을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지난 2004년 2월 전승보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술을 마시던 중 전승복 씨는 친구의 제안으로 옆좌석의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모두가 기분 좋고 유쾌한 술자리였다고 합니다. 며칠 후 친구는 다시 여성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 전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화투나 치자며 판을 벌였지만 전승보 씨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사람이 돈을 딱 이래 놓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아갖고 이제 번뜩 일어나 나갑니다. 나가버리고 나면 패가 한 사람이 비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받아 좀 해라 올 때까지. 옆에 좀 하세요. 올 때까지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도박판에서 전 씨는 순식간에 1억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는 다시 전승복 씨를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거 오늘 좀 찾아야 얘 너무 많이 잃었잖아. 오늘 좀 해. 그냥 자는데 내가 도와줄게. 하면 나를 위해 그런 사람인 줄 알지 그 사람이 내 책이라고 생각을 꾸민들 하겠습니까? 그것도 고등학교 동창 같으면 저하고는 무려 27년이나 되는 관계인데 그렇게 친구를 따라 도박판을 찾았던 전승보 씨는 3억이라는 거금을 잃고 나서야 그들이 타짜와 설계사가 낀 사기 도박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는 물론 술집에서 만난 여성들도 모두 한 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큰 판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니까 보수도 치면서 이제 이런 걸 해갖고 이제 뭐 1,000원짜리 하다가 만원짜리 하다가 5만원짜리 하다가 10만원짜리 펴지거든요. 그쯤 돼갖고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붙였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훌륭시 마약이 들어옵니다. 뭐 커피든 뭐 뉴스든 마셨다 하면 이제 거기로부터는 이제 그게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걸 이용해가지고 판을 이제 엄청나게 키우는 거죠. 가장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도 다들 우리는 직접 사기 도박판을 짠다는 소위 설계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하나 타켓을 정해놓으면 선생님같이 이렇게 타켓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주의를 먼저 파고 들어간다고요. 만약에 선생님 이제 잘못했을 경우 경찰 쪽이라든가 어디 딴 쪽으로도 손이 돼 있는 사람이나 뭐 집안 쪽에 누가 있나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설계하기 가장 편한 인물이 뭐냐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설계하는 거야 원래. 친하도 않은데 물제가 도박장 앞에서 그러고 있을 당시에 많은 거잖아요. 설령 친분이 없다고 해도 대상만 정해지면 치밀한 계획 아래 작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업을 하려면 공을 들이는 거지. 사장님만의 재산이 한 100억대. 100억대인데 한 욕심도시 한 30년 데모가 돼서 저는 그 3억 정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필요한 새끼 좀 의욕에 비슷한 그 사이가 돼버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그 사이를 만들어버리면 그 설계사들은. 정말 도박판에서 약이 사용되는지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약 작업을 해요. 약. 그냥 비슷한 건데 우리는 그냥 보약이라고 하거든요. 야, 저기 노란 거 좀 한 번 정도 분량만 조금 줄래? 우리는 설계사를 통해 도박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약 성분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암페타민 성분을 가진 아마 갈성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도박판에서 사용될 때는 수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잠을 안 자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독도 되고 환청 환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의의 그 치료 없이 그냥 쓰게 될 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약이 이런 계통의 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난 타짜와 설계사들은 사기 도박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걸리면 피해나가지는 방법은 없어요. 안 하는 게 최고지. 일반인들이 도박장에 가면 왜 돈을 딸 수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몇 명의 도박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일반 참가자 2명을 카드 게임에 투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참가자 2명을 뺀 나머지 3명은 사실 한 팀입니다. 보통 이런 구성으로 게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타짜 한 사람이 패를 돌리기 위해 카드를 섞습니다. 이미 그의 손안에선 카드 순서를 바꾸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게임이 진행되면 타짜들은 같은 편인 사람이 이기도록 합니다. 타짜는 기술자라고 알려지는 순간 수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중간 타짜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간 다음에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돌아온 타짜는 같은 편인 시선을 끄는 순간 의자 밑에 준비해둔 카드로 바꿉니다. 소위 탄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탄은 이기도록 배열 순서를 맞춰놓은 카드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게임 후 참가자들에게 타짜들의 기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혀 못 쳤죠. 코 베어간 거죠. 이게 만약에 진정으로 제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들였다면 아마 벽에다 머리를 여러 번 박고 있었겠죠. 최근 사기 도박의 수법은 날로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도박판엔 이제 최첨단 장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박 장비는 어떻게 유통되고 있을까? 우리는 현직 타짜의 도움으로 도박 장비 판매업자와 접촉을 시도해 봤습니다. 작은 가방에서 컴퓨터와 카메라를 꺼내 놓으며 판매업자는 첨단 장비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기 도박 장비에 사용되는 화투는 보통 화투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화투 안에 뭐 전자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아까 파란 줄 네. 그 칩을 빨간 칩에 카메라가 일부 갖고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는. 도박장 안 초소형 카메라가 화투를 찍으면 밖에 있는 컴퓨터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컴퓨터는 자동으로 패를 읽어 몸에 지닌 진동기로 신호를 보냅니다. 진동가? 3개. 3개면은 세 번째. 제가 수야잖아. 길게는 5야. 5야? 얼마나 가요? 요즘 많이 싸졌잖아. 싼데도 저런 놈들 팔아먹는 놈들은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팔아먹었어? 우리는 요거 살 때 2,800만 원. 사장님 어디서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 만들면 괜찮대. 우리가 요 마트한테 가니까 이건 논문감이라.
지능적인 사기 도박 수법으로 피해자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지금 크게 한 거는 그 전에 뭐 한 70억짜리도 해봤어요. 도박판의 목적이 오로지 돈이라면 도박판에서 돈을 딴 그들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요? 이상을 한 7회 했는데 먹고 산 것밖에 없어요. 남는 게 없잖아요. 손만 지저분해지지.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제 못 믿지 못하는 그런 병이 생겨. 의심병이. 내가 이런 방송을 뭐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본다고 해도 그중에 10명만이라도 이런 거를 깨닫고 안 한다고 하면은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요즘 장병윤 씨가 생업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손기술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 이것이 사기 도박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기 도박 기술을 다 얹어놔 버렸습니다. 마킹 카드니 뭐 마킹 하트니 이런 걸 갖다가 그 얹어놔니까 걔네들이 이제 시장이 줄어들었죠. 예. 그러니까 타자들이 되게 안 좋아하죠.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어린 시절. 오로지 돈을 목표로 도박판에 뛰어들었다가 타짜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게 그 타짜를 만난 게 불행인지 불행 중 다행인지 아직도 그걸 판단을 못 하겠어요. 타짜를 만나고 난 뒤에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나와 남을 동시에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도박에서 이제 많은 돈을 따고 마약에 손도 대고 여자, 술 뭐 안 해본 게 없지요. 뭐 별일을 다 해봤으니까. 결국 그는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처럼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이제야 물 흐르는 대로 사는 법을 배웠으니 후회도 없습니다. 또 46장 가지고 남을 속여도 보고 무수부리의 힘도 자랑해봤는데 걔는 그게 남을 속인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을 속이고 내 자신이 피해자더라고요. 그걸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안 살죠.